탄핵 국면에서 아주 강하게 각인된 인물이 전한길 씨입니다. 굉장히 그 와중에서 힘들다 이런 걸 토론을 했었는데 또 뉴스 만든다고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아예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6월 달에 설 명절 날 제가 잠 한숨도 못 자고 그때 울면서 대한민국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도 그때 사실은 방송 하나 잘렸어요. 어디에 가장 메인 프로에. 그리고 또 폭삭 속았수다 그것도 잘렸잖아. 친구로부터 쓰레기 소리 듣기도 하고 아내는 이혼하자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지금 저를 존경한다 했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실망했으면 이런 이야기도 듣고 주변 사람들과 연락 다 끊기고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면 다시 강의로 돌아가려 했거든. 그거 지금 못 돌아가야 돼서. 본인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승기 아나운서 최근에 전한길 씨 그 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우선 앞서 영상도 보셨습니다만 어떤 그 친구에게 버림받았다. 예. 그리고 아내 이혼하자는 얘기도 들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너무 이제 내가 힘들어졌다 이런 걸 좀 주장하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제 그 유튜브에 올라온 그 영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사 강사로 26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3, 4개월 만에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한국사 강사로서도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나는 이 강단에 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이 사태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어쨌든 좀 신임을 잃게 됐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연락이 다 끊기는 이런 사태가 그러니까 예. 어쨌든 본인의 어떤 그 지금 위치를 좀 고립시키는다는 그런 또 주장도 하고 있는 예. 겁니다. 탄핵 국면에서 갈등이 워낙 첨예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들을 수가 있는데 손정혜 처음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이유와 관련해서는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작년 한 해에만 강의료가 한 65억 원을 벌어서 소득세만 27억 가까이를 냈다라는 겁니다. 소득세만 27억이요? 굉장히 높은 고소득을 포기하면서도 내가 이 주장을 했던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또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면서 예. 내 어린 제자들이 고발당하고 협박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26년간 강의하고 돈도 잘 벌고 많은 명성도 받았지만 지금 시국선언 한마디 그 한 번 하고 의지와 무관한 삶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공시생들이 다 실망한 건 아니지만 이 학생들이 조금 실망감이 컸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사 강사 중에서는 일타 강사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인기도 많고 예.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해왔는데 근데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좀 그때 당시에 특히나 이제 국가직 구급 시험을 앞두고 이제 학생들이 좀 강의에 집중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가 이제 그 팬카페가 있는데 예. 팬카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그 공시생들을 대상으로 한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이 정치적인 게시물이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그 한국사 강의와 관련된 게시물이 올라오다가 이런 정치적인 게시물이 올라오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실망감을 보였던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생들이 이제 가입해 있는 그 카페 회원수가 36만이었는데 이 사태 이후에 34만으로 좀 줄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게시물을 삭제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실제 그 게시물도 삭제를 한 만큼 앞으로는 강의에 조금 집중하는 모습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손 변호사님 정치적인 메시지는 좀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전한길 씨가 이렇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를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상징적인 사람이 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치적 메시지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특히 탄핵 과정에서 전한길 씨의 입을 바라본 많은 보수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전한길 씨에 대해서 또 지지하는 층도 있지만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미 전한길 씨는 직업이 강사에서 정치인으로 변모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만큼 영향력이 커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어제죠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서 사진까지 찍어
걸 보면 윤상현 의원도요. 정치권에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간접 앞에서는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특히 2030 세대들이 눈에 띕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gain! You again! You again! You again! 우리가 왜 윤 어게인을 외치느냐? 이 나라 정치인 중에 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위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관저에 계시는 윤 대통령님께 말씀드립니다. 용기를 내고 계엄 선포하셨을 때처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대선 출마해 주십시오. 윤 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청년들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윤 어게인?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윤 어게인, 그러니까 다시 윤석열, 그러니까 대선에 다시 나와달라. 대선에 나와달라? 이런 예. 의미입니다. 네, 이 윤 어게인이라는 이 워딩이 어디에서 등장을 했냐면요. 예. 지난 4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공개한 그 옥중 서신에 이 윤 어게인이라는 워딩이 있었습니다. 윤 어게인,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 윤 어게인이라는 이 구호가 이 집회 그 참가자들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외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그 다시 대선 출마가 가능한 거냐? 예.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 탄핵 자체가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 이런 근거를 지금 지지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손 변호사 이 근거 맞는 거예요? 일단은 다시 출마하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도 파면한 자는 5년간 공무단위권을 가질 수 없다. 5년간 선거를 못 나가고요. 5년 이후에 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더라도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단임으로 했지 중임제는 지금 엄격하게 예. 금지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이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오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